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나는 창가에 서서 아내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녀가 떠난 지 겨우 사흘째, 집안은 고요함이 아니라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건 준호였다. 내 오랜 친구,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는 나 자신을 깨우는 열쇠. 준호가 문을 열자마자 비에 젖은 우산을 흔들며 들어왔다. 형,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한 거야?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왔다. 아내가 출장으로 떠난 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차 한 잔 마시자. 이야기 좀 해.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시절 우리는 항상 함께였다. 준호는 항상 밝았고 나는 그늘진 구석에 숨어 있었다. 형,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일 때문인가?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빈 집이 낯설어.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 그로부터 시작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조용한 폭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호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형, 밥 먹고 출근해. 오늘도 늦잠 자면 안 돼. 그의 손길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집이 그의 집이냥. 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 익숙함에 기대게 되었다. 퇴근 후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을 걸으며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작년에 커밍아웃했어. 가족은 받아줬지만 세상은 아직 어렵지.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아픔이 나를 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프로젝트가 망하고 상사가 나를 질책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눈물이 터질 뻔했다. 준호야,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아내에 대한 불만, 결혼 생활의 피로, 그리고 내가 숨겨온 그 모든 것들. 준호는 듣기만 했다. 그의 침묵이 나를 해방시켰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준호는 과일을 고르며 웃었다. 형, 이 사과 먹어봐. 달아. 그의 미소가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준호가 가져온 소설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이 책 봐. 인물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나랑 닮았어.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뛰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의 시선이 나를 불편하게, 아니 설레게 했을까? 시간은 무자비했다. 아내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준호는 매일 나를 지켜봤다. 형, 산책 갈까? 머리 식히자. 한강 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바람을 맞았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말에 그는 멈칫했다. 형, 나도. 형이 있어서 그래. 그 눈빛,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부정했다. 미안, 피곤해서 그래.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우리는 영화감을 봤다. 화면 속 남자 둘이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왔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형, 사랑이란 게 때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거야. 나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다. 준호야, 나 결혼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형의 마음은 형 거잖아.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 내가 도와준 건 고마워. 하지만 준호는 상처받은 눈으로 나를 봤다. 형, 나 진심이야. 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게 싫어.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아내를 사랑하나? 아니, 그건 습관이었다. 진짜 나를 깨우는 건 준호였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한국의 평범한 남자, 35살, 결혼한 가장. 게이가 된다는 건 파괴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침을 차려놓고 나갔다. 쪽지 한 장. 형, 내가 과했어. 미안.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그의 부재가 집을 더 텅 비게 만들었다. 나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여자친구라도 생겼어? 그 농담이 나를 찔렀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김민준, 너 뭐 하는 거야? 퇴근 후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만나자. 이야기 좀 해.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서울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마주봤다. 준호야, 나 모르겠어. 내가 날 도와준 시간 동안 내 마음이 변했어.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형, 천천히. 나도 기다릴게. 그 손의 온기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실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아내의 출장이 끝나기 전 우리는 매일 만났다. 산책, 대화, 그리고 조용한 침묵. 준호는 나에게 책을 빌려줬다. LGBT에 관한 이야기들. 형, 읽어봐. 내가 나처럼 될 수 있어. 나는 밤마다 그 책을 읽었다. 페이지마다 내 모습이 비쳤다. 숨겨진 욕망,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게이라는 건 아직도 전쟁이었다. 한 달째 아내가 돌아오기 전날 밤, 우리는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요리한 김치찌개, 그 향기가 집을 채웠다. 형, 내일 아내가 오면 나갈게.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야, 기다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형,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내가 행복하면 돼. 우리는 포옹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사랑이었다. 진심이었다. 아내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가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집에 오니 준호의 빈자리가 아팠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집이 깨끗하네. 누가 왔어? 나는 친구가 도와줬어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준호에게 있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녀는 놀랐다. 무슨 일인데?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아내의 출장 동안의 시간,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내 깨달음. 그녀는 울었다. 민준아, 나도 느꼈어. 우리 사이가 식었단 걸. 우리는 이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길 바래. 그녀의 말은 따뜻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만나자. 이제 나 준비됐어. 우리는 한강변에서 만났다. 해가 지는 서울의 하늘 아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나 너 사랑해. 그는 눈물을 흘렸다. 형,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렸어.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걸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모든 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건 아직 드문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진심이었다. 아내의 도움으로 이혼이 마무리됐고 나는 자유로웠다. 준호와 함께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매일 아침 그의 미소가 나를 깨웠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복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아들아,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이 여정은 고통이었지만 인간다움의 본질을 가르쳐줬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였다. 이제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서로를 안는다. 준호야,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웃는다. 형, 그건 운명이었어. 진심이 우리를 이끌었어.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진심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영원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던 그 시기,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빈 공간을 느꼈다.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아렸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은 차가웠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조차 외로워 보였다. 민준아, 너 혼자서 어떻게 살아? 동료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준호는 그때 다시 나타났다. 형, 요즘 어때? 집에 가보니 문 잠겼네. 그의 전화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망설였다.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에 올게. 피자 사갈게. 그의 끈질김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날 문이 열리자 피자 냄새가 집을 채웠다. 형, 앉아. 내가 썰게. 우리는 TV를 보며 먹었다. 드라마 속부부의 다툼이 나오자 준호가 말했다. 형, 결혼 생활이 다 그런가 봐. 하지만 솔직함이 없으면 안 돼.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준호야, 나 아내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우리 사이가 왜 식었는지 나조차 몰라.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형, 그건 내 안에 있는 걸 숨긴 탓이야. 나처럼. 그 말은 나를 사로잡았다. 준호의 커밍아웃 이야기, 그는 가족의 반대를 이겨냈다. 엄마가 울면서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했어. 그게 가족의 사랑이야. 나는 부러웠다. 내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들아,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 기대가 나를 짓눌렀다. 준호야, 내가 부러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서. 시간이 흘러 준호는 거의 매일 왔다. 그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심지어 내 옷을 다려줬다. 형, 이 셔츠 입어봐. 멋져. 그의 칭찬이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왜 그의 시선이 이렇게 따뜻한가? 왜 그의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뛸까? 나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애썼다.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는 웃었다. 형, 나 혼자서도 외로웠어. 이렇게 도와주면서 나도 채워지는 기분이야.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형, 인생은 짧아. 후회하지 말고 살아. 그의 말에 나는 취했다. 준호야, 나 뭘 해야 할까? 그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형 곁에 있어줄게. 언제나. 그 포옹은 우정의 경계를 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이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좋을까? 다음 날 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탓했다. 김민준, 정신 차려. 너는 직장인, 전 남편, 게이 따위가 아니야. 그러나 시간은 나를 변화시켰다. 준호와의 산책이 일상이 됐다. 남산타워를 오르며 우리는 도시를 내려다봤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보니까 그래. 그의 미소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그날 우리는 카페에 들렀다. 형,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내 꿈은 뭐였어? 나는 잊힌 꿈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안정된 삶을 택했다. 준호야, 나 후회 많아. 그는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 그 손길이 나를 녹였다. 집에 돌아와 나는 스케치북을 꺼냈다. 오랜만에 연필을 쥐니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려진 건 준호의 얼굴이었다. 이게 뭐야? 나는 종이를 찢었다. 하지만 마음속 그림은 지워지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눈이 내렸다.
준호가 형, 눈사람 만들자라고 했다. 우리는 집 앞 공원에 나갔다. 웃으며 눈을 뭉치다. 우리는 넘어졌다. 그의 몸이 내 위에 포개졌다. 미안, 그는 일어났지만 그 순간의 온기가 남았다. 괜찮아, 나는 속삭였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뜨거운 코코아를 마셨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겨울이 따뜻해.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내와의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그녀의 편지, 민준아, 내가 새 삶을 찾길 바래. 나도 그래, 나는 울었다. 준호가 안아줬다. 형, 괜찮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준호야, 나 너 없인 못 살아. 그 고백 후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형, 천천히 가자.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과장, 요즘 이상해. 남자랑 붙어 다니던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준호야, 나 무서워. 다 잃을까 봐. 그는 나를 안았다. 형, 사랑은 잃는 게 아니야. 얻는 거지.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어머니의 답. 아들아, 와서 만나자. 내 마음 이해할게. 그 용기가 나를 일으켰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던 날,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준호야, 우리 결혼하자. 내 말에 그는 울었다. 형, 사랑해. 한국의 법은 아직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혼했다. 친구들이 모여 축하했다. 민준이 형, 멋져. 그날 나는 진심을 알았다. 시간 속에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친 그 계절, 우리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준호와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우리의 미래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커피를 타주었다. 형, 오늘도 화이팅. 그의 키스가 가벼웠다. 나는 웃었다. 너도 오늘 미팅 있지? 회사 생활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숨을 쉬었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준호의 초상화, 한강의 풍경. 형, 재능 있어. 전시회 열자. 그의 격려가 나를 움직였다. 나는 온라인으로 그림을 올렸다. 반응이 왔다. 좋은 작품이네요. 작은 칭찬이 나를 살게 했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사촌이 물었다. 민준이 형, 여자친구는? 나는 준호를 소개했다. 이게 내 파트너야.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삼촌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손을 잡았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어머니가 일어났다. 모두 그만. 내 아들이 행복하면 돼.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그는 웃었다. 형, 우리는 팀이야. 여름밤, 우리는 지붕에 올라 별을 봤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 준호의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삼켰다. 나도 그랬어. 숨기다 지쳤어. 시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LGBT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한 청년의 말에 우리는 공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곳에서 나는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해. 박수가 터졌다. 준호가 속삭였다. 형, 자랑스러워.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이기가 왔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떨어졌다. 김 과장, 최근 태도가. 상사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제 사생활이 문제인가요? 그는 피했다. 생각해봐. 집에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준호야, 나 다 망쳤어. 그는 안아줬다.
형, 새로운 기회야. 프리랜서로 그림 그려. 그의 말대로 나는 그림에 매달렸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다. 이 그림 사고 싶어요. 수입이 생겼다. 준호도 직장에서 승진했다. 형, 우리 잘 될 거야.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파도가 우리의 약속을 지켜줬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트리를 세웠다. 형, 선물 준호가 준 건 반지였다. 우리만의 결혼 반지. 나는 울었다. 사랑의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꿈을 꿨다. 미래의 우리, 아이를 입양하고 가족을 이루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법이 변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논란이 터졌다. 반대, 시위대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두려웠다. 준호야, 우리 안전할까? 그는 웃었다. 형, 변화는 올 거야. 우리는 앞장서자. 우리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명운동, 온라인 포스트, 사랑의 자유를 우리의 이야기가 퍼졌다. 언론이 인터뷰했다. 어떻게 만났나요? 나는 말했다. 친구가 도와준 시간 동안 진심을 알았어요. 준호가 덧붙였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다. 내 그림은 전시됐다. 진심의 순간이라는 제목. 관객들이 말했다. 감동적이에요. 어머니가 와서 안아줬다. 아들아, 내 작품처럼 살아.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됐다. 이제 봄이 다시 피었다.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준호야, 그때 내가 없었으면. 그는 키스했다. 형, 운명이었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알았고 그 진심은 우리를 영원히 묶었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의 증언자였다. 서울의 여름이 다시 더위를 뿜어내는 그 해, 우리의 삶은 안정 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전시회 성공 후 나는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스튜디오를 얻었고 준호가 매일 와서 모델이 되어줬다. 형, 이 포즈 어때? 그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캔버스를 채웠다. 완벽해. 나는 붓을 움직였다. 그의 눈빛, 그 안에 사랑이 영감을 줬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준호의 가족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의 형이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가 아프대. 집에. 우리는 함께 갔다. 병원 복도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우리를 봤다. 너희.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저희 진심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준호를 행복하게 할게요.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준호야,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세상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엄마, 건강하세요. 곧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울었다. 형, 나 무서워. 가족 잃을까봐. 나는 운전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가. 시간은 상처를 치유했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우리는 요리를 해방문했다. 어머님, 이 김밥 어때요? 내 손맛에 그녀가 웃었다. 민준 씨, 맛있네. 준호가 잘 만났어. 그 순간 벽이 무너졌다. 고마워요.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 됐다. 가을에 큰 기회가 왔다. 국제 LGBT 영화제에 우리 이야기가 초대됐다. 진심의 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말했다. 너희 커플의 여정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서울에서 라로 날아갔다. 무대에 서서 나는 말했다. 아내가 떠난 빈집에서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알았습니다. 관객의 박수가 터졌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평등해야 해요. 돌아와, 우리는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어떻게 한국에서 사나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어렵지만 사랑이 힘을 줘요. 사회의 시선이 변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롤모델로 삼았다. 형, 펠레터 왔어. 준호가 웃었다. 너희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자선 행사에 나섰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다. 삼촌들, 고마워요. 아이의 미소가 우리를 녹였다. 준호야, 우리도 아이를.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입양하자. 새해가 밝았다. 법 개정 운동이 고조됐다. 우리는 청원에 서명했다. 국회 앞 시위에서 손팻말을 들었다. 사랑의 권리, 경찰의 물대포가 쏟아졌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 다치지 마. 준호의 외침에 나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봄에 기적이 일어났다. 법이 통과됐다. 동성 결혼 합법화. 뉴스가 떴다. 역사적 순간, 우리는 거리로 나갔다. 사람들 속에서 포옹했다. 준호야, 우리 결혼하자. 진짜로 그는 눈물을 흘렸다. 네, 형.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다. 한강변 야외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민준 씨, 준호 씨를 부탁해요. 어머니의 축복.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사랑해. 키스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했다. 여름이 다시 왔다.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부산에 갔다. 바다 앞에서 나는 스케치했다. 이 풍경, 우리처럼 아름다워. 준호가 안겼다. 형,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 순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졌다. 아이 입양 신청을 했다. 준호야, 우리 가족이 돼. 승인이 떨어졌다. 작은 소년, 민준호. 아빠, 그의 부름에 우리는 울었다. 이제 가을 잎이 떨어지는 공원. 우리는 민준호와 산책한다. 아빠들,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완성됐다. 그 빈집의 시간, 그 도움의 순간, 그 진심의 여정. 그것이 우리 삶의 뼈대였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빛이다. 서울의 겨울 눈이 우리 가족을 덮친 그 해, 민준호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빠, 일어났어? 준호가 웃으며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아들. 나는 커피를 타며 그 광경을 봤다. 이게 내 인생?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양육은 쉽지 않았다. 민준호가 유치원에 가자 아이들 질문이 쏟아졌다. 민준호, 아빠가 둘이야. 선생님이 불렀다. 부모님, 상담 좀 해요. 우리는 갔다. 아이들이 호기심 있어요. 설명해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지할게요. 시간은 아이를 키웠다. 민준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빠처럼 나는 가르쳤다. 색을 섞어봐. 준호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 가족 노래.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봄에 나는 책을 썼다. 진심의 시간, 한 남자의 여정.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서점 행사에서 독자들이 줄 섰다. 감동받았어요. 용기 줘요. 한 여성이 말했다. 제 아들이 게이예요. 도와주세요. 나는 안아줬다. 사랑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준호의 커리어도 빛났다. 그는 LGBT 상담센터를 열었다. 형, 내 이야기 덕분이야. 그의 사무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준호 선생님, 감사해요. 클라이언트의 미소가 그의 보람이었다. 여름 휴가, 우리는 제주로 갔다. 민준호가 바다에서 놀았다. 아빠, 물고기. 우리는 수영하며 웃었다. 밤에 별 아래서 준호가 말했다. 형, 10년 후 우리 어때? 나는 상상했다. 여전할 거야. 더 강하게. 가을에 도전이 왔다.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다. 민준호, 동성 아빠래.
아이들이 놀렸다. 민준호가 울며 왔다. 아빠, 우리는 안아줬다.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남 말 신경 쓰지 마. 학교에 항의했다. 차별 금지. 교감이 사과했다. 교육 강화할게요.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다양한 가족 이야기, 부모들이 모였다. 우리도 배웠어요. 변화가 시작됐다. 겨울에 민준호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8살이야. 케이크를 불며 그는 소원했다. 아빠들 오래오래.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새해 나는 강연을 했다. 대학에서 젊은이들아, 진심을 따라가. Q&A에서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시간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랑 박수가 터졌다. 봄꽃이 피던 날, 우리는 5주년 기념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혔다. 준호야, 사랑해. 그는 속삭였다. 형, 나도. 여름 캠핑, 민준호와 불꽃놀이. 아름다워. 별똥별이 떨어졌다. 소원 빌자. 민준호가 말했다. 가족이 건강하게. 가을 단풍 속 하이킹. 아빠, 피곤? 준호가 물었다. 아니, 행복해. 겨울 눈싸움. 아빠 이겨.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다. 시간은 우리를 늙혔다. 하지만 사랑은 젊었다. 민준호가 성장하며 아빠들 고마워 말했다. 그 말에 모든 게 값졌다. 이제 노을 진 한강변. 우리는 손잡고 걷는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다. 준호가 완성했다. 진심을 알았지. 그 여정은 우리의 유산. 인간다움의 증거. 사랑의 승리. 서울의 계절이 순환하는 가운데 민준호가 청소년이 됐다. 15살, 반항기였다.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 학교 성적 떨어지고 친구와 다퉜다. 우리는 걱정했다. 민준호야, 이야기에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들처럼 솔직하게. 그는 고백했다. 나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여자애인데 무서워. 우리는 안아줬다. 내 마음 따라가. 우리는 지지할게. 민준호가 물었다. 아빠들도 그랬어? 나는 웃었다. 그래. 내 나이 때 나도 혼란스러웠어. 시간은 그를 안정시켰다.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좋은 부모예요. 상담사의 말. 민준호가 클럽 활동 시작했다. 미술부. 아빠 그림 따라 그릴게. 그의 작품이 대회에서 상 받았다. 자랑스러워. 우리는 축하했다. 내 책이 번역됐다. 영업한. 진심의 시간. 이 해외에서 팔렸다. 인스파이어 됐어요. 리뷰가 왔다. 나는 워싱턴에서 강연. 한국에서 온 이야기. 청중이 울었다. 감사해요. 준호이 센터가 확장됐다. 전국 지점. 형, 내 덕분.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자원봉사. 고아원 방문. 아이들아, 꿈꿔. 민준호가 읽어줬다. 여름, 가족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민준호가 사진 찍었다. 아빠들 로맨틱. 우리는 웃었다. 너도 언젠가. 가을, 민준호 첫 연애. 아빠, 데이트 신청받았어. 우리는 조언. 존중하고 솔직하게. 그는 행복해했다. 고마워.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 민준호가 피아노 쳤다. 아빠들 헌정. 눈물이 흘렀다. 새해, 나는 영화 각본 썼다. 우리 이야기. 진심의 시간. 오디션에서 배우가 말했다. 이 역할 하고 싶어요. 개봉일, 극장 가득. 박수. 관객의 함성. 봄 졸업식. 민준호가 단상. 가족 덕분입니다. 우리는 울었다. 여름 인턴십. 민준호가 내 스튜디오. 아빠, 배울게. 가을 대학 입학. 예술과 가요. 그의 꿈. 겨울,
20주년. 준호야, 여전해. 더 사랑해. 민준호가 결혼 소식. 아빠들 축하해줄래? 우리는 갔다. 행복해라. 손주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작은 손이 잡혔다.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사랑은 그대로. 그 진심, 우리는 속삭였다. 영원해. 늙은 서울의 봄, 우리 손주가 뛰놀던 공원. 민준호의 딸, 지은이. 할아버지, 안아. 나는 안아 올렸다. 준호가 웃었다. 형, 이제 할아버지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추억했다. 그 빈집에서 시작됐지. 민준호가 아버지가 됐다. 아빠들, 어떻게 키웠어? 그는 물었다. 사랑으로. 우리는 답했다. 지은이가 그림 그렸다. 할아버지처럼 내 전통이 이어졌다. 내 나이 60, 은퇴. 하지만 활동은 계속. 회고록 썼다. 시간의 증언 베스트셀러. 인생 교훈 독자들이 말했다. 준호이 센터가 국제 NGO 됐다. 평등을 위해 그는 수상. 민준 씨와 함께. 여름, 가족 모임. 지은이와 놀며 우리는 이야기. 할아버지 사랑 이야기 해줘. 지은이가 졸랐다. 옛날에 아내가 떠난 집에 친구가 왔어. 그 친구가 가을, 건강 문제. 준호가 병원. 형, 괜찮아. 나는 기다렸다. 준호야, 무섭다. 그는 웃었다. 함께 이겨. 퇴원 후, 우리는 산책. 인생은 짧아. 더 사랑하자. 겨울, 크리스마스. 지은이 선물. 할아버지 반지. 30주년 기념. 새해, 다큐 후속. 진심의 후속, 전 세계 방송. 봄, 꽃구경. 아름다워, 준호의 손. 여름, 바다. 파도처럼. 가을, 단풍. 변화처럼. 겨울, 눈 순수하게. 손주가 자라. 할아버지, 나도 사랑할게. 시간은 우리를 데려갔다. 병상에서 준호가 말했다. 형, 고마워. 그 시간 나는 속삭였다. 진심 알았어. 그가 떠난 후 나는 혼자. 하지만 그의 그림이 벽에. 준호야, 기다릴게. 민준호가 왔다. 아빠, 강해져. 지은이가 안아줬다. 할아버지, 사랑해. 나는 쓰다. 마지막 책, 영원의 진심. 마지막 봄,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린다. 준호야, 다시 만나자. 미소 지었다. 그 시간 속 진심, 영원했다. 그 후,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빈집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이 채웠다. 민준호가 매일 왔다. 아빠, 오늘 뭐 할까? 우리는 산책했다. 준호 아빠처럼 그의 미소가 아버지를 닮았다. 지은이가 대학 갔다. 할아버지, 예술 공부할게. 나는 가르쳤다. 마음으로 그려. 여름, 전시회. 내 평생 작품. 민준의 여정, 관객 많았다. 영감을 줘요. 한 젊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가을, 상받음. 문화훈장. LGBT 권익에 기여 연설에서 준호와의 시간, 내 삶의 빛.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할아버지, 이야기해. 지은이가 말했다. 옛날 이야기. 새해, 책 완성. 영원의 진심, 출간. 위대한 이야기, 평. 봄, 꽃 피는 날, 공원 벤치. 추억 속 준호. 형. 민준호가 말했다. 아빠, 내 덕분에 나도 사랑 배웠어. 지은이 결혼. 할아버지, 축복해. 손주 둘째. 할아버지 이름 지을게. 민준. 시간 흘러. 80살. 병상. 가족 둘러. 할아버지, 사랑해. 눈 감기 전, 속삭임. 준호야, 가자. 진심으로.
그리고 빛 그 시간 속 영원한 진심.